올해 약 10,000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정확히 1만 대를 제작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지도 모르지만 수천 대를 만드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유용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 디자인 1으로 사용 중인 옵티머스는 내년에 출시될 생산 디자인 2에 어떤 변화를 줄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옵티머스 생산량을 늘리는 것, 즉 매년 몇 배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년 수십 배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연간 절반의 성장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 그런 종류의 성장입니다. 연간 1억 개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1억 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오스틴에서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유료 서비스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팀과 논의한 결과 6월에 오스틴에서 아무도 탑승하지 않는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초기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에슬러는 이미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감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며 곧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서도 자율주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곧 오스틴과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테슬라에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2025년을 돌아보고 실제로 작동하는 감독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진정한 실제 세계 AI의 출시를 돌아볼 때 저는 그들이 그것을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해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첫 번째 차인 로드스터나 모델 S, 모델 3, 모델 Y보다 더 큰 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테슬라를 보고 머스크를 보면서 이렇게 강조한 연도가 있을까요? 없었다라고 봅니다. 2025년은 테슬라에게 중요하다. 2025년을 돌아본다면 역사상 가장 큰 해가 될 것이다. 테슬라 그동안 차량 모델들, 모델 S, 모델 3, 모델 Y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해가 될 것이 2025년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2025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2025년이다. 2025년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머스크는 올해 테슬라에게 반드시 주목하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빌리티가 새롭게 진화하는 연도가 2025년도이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6월달입니다. 지금 2월달이죠. 이제 곧 있으면. 4개월 뒤에 완전 자율주행 유로 서비스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머스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을 그대로 테슬라는 현실로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테슬라 차량 소유자분들이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 차량에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다.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우리가 테슬라 차량 외에 다른 차를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이유를 살피더라도 물론 이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다른 디자인도 원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점에 본다라면 테슬라 차량이 돈을 벌어준다라면 이거는 완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력이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머스크가 2025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테슬라에 투자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다들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조금 들어가기가 겁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월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테슬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닝콜 기간 중에서도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머스크에게 라이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이다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몇 년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두 눈을 통해서 운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유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운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FSD의 숨겨진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버캡과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로보택시라는 측면에서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 말부터 부품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2026년에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야기의 90%는 AI, 자율주행, 사이버캡에 관한 것이며 이 점이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넥스트 레벨이라고 봅니다. 목원, 자율적이고 감독되지 않는 FSD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향후 1에서 2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자율화 이야기만으로도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나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야기의 90%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와 자율주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와 테슬라를 위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나이버스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자율주행하면 굉장히 먼 미래 같았지만 올해 6월달입니다. 텍사스에서. 물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들이 늘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주로 확장을 하겠죠. 그래서 2025년 데나이버스가 확실하게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주가를 크게 올릴 수가 있는 것, 바로 자율주행 기술력과 비감독 FSD입니다. 그리고 비감독 FSD 머스크는 6월 달에 출시를 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물론 여전히 테슬라의 FSD 굉장히 회의적이다, 무섭다, 어떻게 저걸 쓸 수가 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머스크는 FSD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다.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FSD 13 버전부터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는 테슬라 차량들이 이제 생산돼서 출고장으로 스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애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공공도로가 이제 텍사스를 말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머스크 역시나 정말로 그렇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허가를 해줘. 그 다음에는 제한 속도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운영 시간도 더 크게 늘려나오고 차량도 늘려나가고 이게 다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한 번에 확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의 시작이 올해 6월 달부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2025년 올해가 테슬라에게 역사적인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테슬라의 해는 반드시 테슬라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부분을 본다면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기가 텍사스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이제 세금 혜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때 중국에서 테슬라 최고 판매치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바로 테슬라입니다. 필리핀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런칭이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유럽 쪽을 보신다라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와 같은 이제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당연하게도 모델 Y가 베스트 셀링 차량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는 점차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고 결국 글로벌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 셀링 차량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모델 Y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 Y를 잡을 수가 있는 차량이 결국에는 사이버캡이 되겠죠. 정말로 테슬라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분기별로 차량 원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옵티머스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모델 Q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사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델 Q가 출시가 된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크게 증가를 할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의 생산 계획은 올해 상반기로 잡혀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차량들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FSD를 보나 자율주행을 보나 전기차를 보나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퍼펙트해지고 있는 것이 2025년의 테슬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어닝콜 때 2025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2025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옵티머스 로봇 생산 10,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치는 굉장히 높게 잡고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으로 투입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10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10조 달러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기업들을 다 박살낼 수가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시가총액 1등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편 도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없애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억 달러씩 연방정부에 전략을 시켜주고 있고 현재 목표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달러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전략시키겠다고 합니다. 현재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고 백악관에 있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 테슬라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비롯해서 테슬라 투자자 분들이 나중에 과거를 회상할 때 가장 멋졌던 연도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라면 그것이 바로 올해 2025년이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